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침수와 산사태, 서울에서는 중랑천 범람 소식까지 들리는 등 이 비 피해가 속출한 하루였는데요. 이 장마 전선이 약화되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올해 첫 태풍인 네파탁도 곧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야 의원 간의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려지는 장면 많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야당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인데요. 야당은 이정현 청문회까지 거론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잠시 후 2부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한동안 잠잠했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논란의 발단은요. 한미 양국이 사드를 대구 인근 7곡에 배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자,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보도였는데요. 이 사드의 7곡 배치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북 7곡이 가진 지리적 그 장점과 군사적 효용성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네. 이 대구 경북이나 잘 아시는 분이면 대구에는 미군 부대 캠프 워크가 있고요. 네. 칠곡군 외관읍에는 캠프 캐럴이 있습니다. 이 네.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부산으로 해서 미군 전력이나 장비가 그 증원 배치되면은 대구를 거쳐서 칠곡 캠프 캐럴에는 이제 유사시 미군 전략 물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수도권에 몇몇 거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네. 평택이라든가 음성, 원주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라면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신형 300mm 이상 방사포 이런 게 사정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하다. 그래서 배치설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국방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부인 중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부산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병참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자, 이 보도를 접한 칠곡 주민들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오늘 이 조간 보도가 나오자 칠곡군하고 칠곡군의회가 설명서를 냈습니다. 네. 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군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신공항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불거졌을 그랬죠. 때 대구 경북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칠곡뿐만 아니라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현안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주민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실정이죠. 좀 어허.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외관읍에 있는 캠프 캐롤 같은 경우는 한 100만여 평 되는데 네. 이게 1960년대 초반부터 조성이 돼서 칠곡 군민들은 지역 개발에 좀 제약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1년이죠. 그 해당 캠프 캐롤 미군 기진의 고엽제 매립 의혹 사건이 불거진 네. 적이 있어요. 청취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민들이 모두 건강검진 받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가 좀 상호 충돌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은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네. 국방부는 아직 공식으로 발표가 없었는데 네. 이런 것이 좀 국론 분열의 요인이 되니까 공식 보도를 정부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라고 오늘 아침 문상균 대변인이 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칠곡 주민들은 동요하고 있고 그동안 이 동요했던 또 갈등에 좀 불씨가 있긴 했군요. 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방부의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무슨 일정이 나와 그럴 있습니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사실 2년 전인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 이른바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 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사드 문제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계속 문제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국 방어 차원에서 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난달 28일이죠. 한민국 국방장관이 이 문제 배치 여부 결론을 금년 안에 결론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사드 배치 시기를 언급한 게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이었죠. 네. 그런데 지난달 말 역시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연방 하원의원인 에드 로이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한국 교민들 관련 LA 지역 매체들하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다. 곧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아마 네. 배치되는 거는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기 그리고 장소 이 부분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이 미국 정부의 좀 고위 인사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네. 프랭크 로즈라는 사람인데 미 국무부 차관법입니다. 이 사람이 담당이 군축이나 검축 이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4월이죠. 이 런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와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네. 만났는데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식 브리핑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는 방어적이고 굉장히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최근의 국제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자국 방어가 결국은 상대국에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는 이런 좀 상호 모순된 역할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이 굉장히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연내에 배치될 것이다. 그럼 연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반년도 안 남았는데 또 이 신공항 때처럼 갑자기 이제 좀 국민들이 놀랄 발표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뭔가 이 포석을 알려주는 게 좋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처럼 어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제정치나 안보적인 측면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정세가 유동적으로 표현하는 네.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당히 좀 유보적인 상태를 보일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올 연말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북한은 굉장히 관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북한이 노동당 7차 당대에 놓고 나름대로 지금 고립을 탈피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북한이 더 이상 군사 도발을 하는 걸 원치를 않고요.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방문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더 긴장 요인을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나 미국 역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항 문제는 갑작스레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유동적이다.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북한 핵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문제는 이 한반도 주변 관련 국가 간의 정치 쟁점화가 돼 있잖아요. 이 사드 배치가 몰고 올 수 있는 국제 정치적인 파장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면은 북중동맹이 가까워지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역시 굉장히 이 사드 배치가 정치적 파악이라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사드 문제를 시진핑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에 있어서 유럽산이나 이스라엘제 지대공 미사일 배치하는 거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개입하는 듯한 뉘앙스로 네. 있어요. 중국은 본인들은 이미 산둥반도에다가 세계 최대의 지대공 탐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S-400을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 있어서의 산둥반도는 한반도를 공격하는 하나의 지정학적인 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한반도를 특히 대한민국을 다 감시하면서 이 사드가 가지고 올 본인들의 바레만 일대 핵심 지역을 감시하는 건 굉장히 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한민구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역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런 이 조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정답이 없다는 말씀이 정답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